2012년에 제가 이제 회사에 퇴직을 하고요. 이제 2013년에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우리가 말하는 자장율사하고 정렬복음. 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장율사가 이제 당나라에 들어가고 오대산, 청령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진신사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갖고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게 이제 문수동서의 친경과 또 강릉의 관계도 있고. 근데 그 양반이 갖고 와갖고 이 5과를 이제 안치하는데 이유가 알 수 없이 이제 알지만 양산 통도사 계단석 밑에다 놓고 이제 계단석이 계단이 아니라 이제 계를 받는 단 밑인데 그는 이제 부처의 정보를 모셨죠. 그 내구는 다 이 강원도에 모셨어요. 600년에 진덕여왕 때. 그럼 경주에서 이 강원도 외진대권이 얼마나 뭡니까? 근데 알다시피 우리 설악산 봉정암강 얼마나 높아요. 그걸 지금도 올라가는 게. 거기에 한과를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원사도 정멸복음 올라가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또 거기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신 게 이제 영월에 이제 사자산에 있는 법흥사에 모시는데, 이제 원래 이제 법흥사가 아니라 당시에는 흥령선원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가 신라 말기에 부산 서문 중에 이제 하나였고, 절중침묘가 거기에 이제 주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한백상 이제 정암사에 사리를 모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상국 유사를 보면 거기서 자장율사가 입적을 해요. 입적을 하는 게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져서 입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다가 자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친견을 못한 그 사제의 의미에서 절벽에 떠서 입적을 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알 수가 없는 게 경주 앞에 남산, 선도산 아주 불교의 성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리산, 팔공산 엄청난 명산들이 있는데 600년도에 왜 이 골짜기로 들어오냐 이거죠. 내구를 가고 말년에. 그리고 또 이 한백산에 있는 정암사에서 입적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정멸보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멸보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의미는 없거든요. 모셨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좀 풀려고 꽤 1년 동안 저도 꽤 헤맸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2013년 홍천 벌령문화에 제가 이제 기고를 합니다. 네. 기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인연이 된 게 이제 물걸리 사제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물걸리 사제 얘기 들으면 제 가슴이 뛰어요. 아직까지 그 인연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2014년 아주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데 옛날에 화장실이 굉장히 역겨웠어요. 화장실 코너에 있었던 게. 근데 코너를 돌자마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저기, 예. 네, 어떻게 한 겁니다. 아니야, 어떻게 돌리지, 이거? 네. 옆으로. 이건가? 네. 근데 딱 가자마자 이제 답이 제 앞에 딱 나타나는데 저는 굉장히 남다르게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감흥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건축과를 졸업했고 건축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고건축에 굉장히 취미가 있기 때문에 3층 석탑이 나한테 오는 게 그건 좀 다른 사람하고는 남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함축되어 있는 어떤 단화의 미라든지 어떤 체감 비율이라든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옆으로 가면 이제 이게 있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성물지가 있습니다. 성물지. 그러니까 여기 각종 옛날에 이제 성물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곳이 있죠. 근데 그 성물지를 보니까 이게 예사 내가 생각했던 절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 중에서 격이 있는 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은 데는 기둥을 받치는 초석의 어떤 문이라든지 우리는 그걸 고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기단석을 치석한 어떤 치석 상태라든지 여러 보면 굉장히 좀 이 격이 있는 절이야.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지금도 가슴이 뛰는 이제 보호각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딱 되는 거죠. 보호각 안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석조대자가 내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보건적인 의미로 조사하면 내구가 아니라 한 최소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야지만 이게 이야기가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박물관의 정경사진 철편 두 개가 몇 개가 나왔어요. 철편 몇 개가 나왔는데 철편을 분석하면 거대한 철벌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육각형 정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육각형 정각이 있는 것, 육각형 집이 있었다는 것은 화천에 조금은 나오겠지만 화천의 개성사지에 가면 저도 며칠 전에 또 갔다 왔는데 육각형 정각이 있었다는 아주 이 초석들이 선연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면요. 개성사지는 고려사의 그 개성사지를 구왕 때 어떻게 지었다는 게 나와요. 지금 우리 현종 1018년에 홍천이 개명이 됐다고 나오는 현종 때 그 최사위라는 사람한테 11개 절을 짓게 합니다. 그 절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화천의 개성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종 때 그것은 육각형 정각의 건물이 있었다는 게 나오고요. 만약 홍천의 육각형 정각이 만약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이게 통신라 후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일신라 때의 유일한 정각이 이 홍천 울걸라사지에 있는 육각의 정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육각형 정각이라는 것은 이미 이거를 많은 사학지에서 주석으로 홍천에 육각 건물이 있었다는 게 이제 나름대로 등재되기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러한 결과로 이제 갖고 오라는 먹고 왔는데 이제 그 물거리 사제 보건적인 검토라는 그런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1월사 얘기했던 이제 1월사 스타사 이제 1월사에 관한 그 논문을 쓰게 된 그 동기가요. 그래서 1월사에 대해서 참 뭐 얘기했지만 이 홍성익 박사 같은 신봉리 사지의 그 실론이라는 논문을 읽고 그래서 몇 번을 갔다 와 보니까 이것도 예사절도가 아닌 거예요. 예사절도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스타사에 주석했던 1688년에 이 정원 선사가 기록한 사적기 보문권 708년 원효대사가 1월사를 창건했다. 뭐 호라기가 나타나고 등등 해갖고 현재 이토로 옮겼다. 그럼 지금 스타사의 전신이 되는데 과연 어딜까?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현재까지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우리 전번에 갔던 거기를 이제 1월사지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일부 몇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신봉리 사지가 1월사 터라고 또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스타사에 나왔던 그 사명이 사명이 대정말사죠. 예. 대정말사라는 이제 그 어떤 그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그 사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절터는 그렇게 불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한 6km, 6.5km 가면 요 동그라미 전원데 여기가 지금 1월사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석탑에 이렇게 들어져 놓여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월사지인데 여기 이제 석탑 양식을 보면 물걸리 사지하고 양식 자체가 좀 오래된 것. 왜냐면 아주 층급이 이 층진 게 두부 자르듯이 아주 명확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3층의 옥계석을 보면 우리 그 물걸리 사지의 3층 석탑의 옥계석보다 20cm가 더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전문적인 거지만 3층이냐 5층이냐가 문제거든요. 그 3층에는 당연히 있어야 사리정 공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요거는 전문 학자들이 또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종수 선생님. 여기 이제 철마. 이 철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료관에 막 그냥 굴러다닐 게 아닌데, 이거는. 이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딱 3군데 나와요, 이 철마가. 뭐 원주의 거돈사지는 뭐 엄청나게 큰 거고, 거기 원주의 거돈사지 그 법당 옆에 해당해서 47개가 나와, 이게요. 이게 47개. 그 다음에 이제 인제 한계사지. 거기서 하나 나오고. 이 영서지방은 딱 3개예요. 영동지방은 몇 개? 영동지방이 딱 2개 나와요. 속초의 영축산이가 거기서 한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부산 선문 중에 하나는 통요대사가 개창한 불산사지. 거기서 17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나온 게 전체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는
표면에서 이걸 주워왔거든, 표면에서. 근데 만 전체적인 발굴 조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몇 개가 나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 부문을, 이 철만을 어떻게 보냐? 통일신라 후기에서 최소 고려 중기 전. 그럼 이 철마와 이 탑이 있다는 것은 벌써 고려 중기 거중인 이 철이 경영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한 내가 정리를 해갖고 뭐 일단은 그 이제 논문을 썼고요. 뭐 재수 있게 또 이게 좀 그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또 우수상도 이것 때문에 받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홍천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홍천강에 홍천강의 그 문화의 과연 시원이 어딜까? 우리 홍천의 문화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 그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 홍천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뭐 고려사라든지 삼국사기에 홍천이라는 거 나타납니까? 다만 우리가 역사에는 왕조의 이적,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신라 해갖고 뭐 그 후삼국 시대, 뭐 고려, 조선 시대 이런 과정만 넘어가는 거지. 우리 홍천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홍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발굴 조사에서 나타난 유물들을 갖고 그 유물을 갖고 우리 홍천은 어떠한 문화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홍천에서 나온 유물로다가 만약 그것을 홍천의 문화를 전개한다면 홍천강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홍천 최상류에 있는 철정리 영내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성산리,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제 하와계리. 이렇게 어떤 역사의 철기시대의 역사의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유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우리의 의미를 주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입으로 어떤 분은 그 의미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게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홍천강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학생분들하고 현지 답사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제가 하나 얘기해줬다. 요거는. 이 세작사는 영서지방에서 성산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똑같죠, 뭐, 지금.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죠. 요거 밑에는 그 하와계에서 백제 기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이미 백제인들의 역량이 어떤지 백제인들이 거주했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책에 언제 여기 백제 땅이었던 게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것을 갖고 유추할 수가 있어.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뭐 이제 보셨겠지만 이 박물관에 가면 이제 저쪽에 철기 이제 실을 빠진 바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영서 지방에서 고구려 토기가 딱 세 점 나와요. 고구려 토기가 영내리, 철정리, 원주, 건등리. 이 고구려 토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구려 때 홍천강 상류 지역에 고구려인들이 거주를 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표지적이에요. 그때 많은 놈은 이 홍천강뿐만이 아니라 북한강 유역에 고구려인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이 점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요거에 이제 중요한 게 대궁구. 요 대궁구가 이제 우리 영내리서 2점, 성산리에 1점, 3점이 나왔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신라 정부에서 주는 관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요거는 내 그따 이야기라고, 요게 어떠한 또 어떤 희소성이 있느냐. 이거 보이나? 고유의 그렇죠. 왜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지금 그 아래쪽에요. 그 위에. 요거 아니야? 아니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도 위쪽에. 더 키워드립니다. 요게 대궁구의 현황이에요. 요게 국립춘천박물관에 흑에서 깨어난 강원에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요게 지금 31번. 요게 영렬일 겁니다, 2개. 요거 하나는 이제 초정리, 강릉. 유일한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홍천에서 세 개가 나온 거야. 대한민국 세 개. 그럼 신라의 정부와 영래는 긴밀한 어떤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오겠지만 그 이남은 독일. 이제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 아니 이거 노교하면 강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박물관에 가면 딱 이 앞에 강원도에서 유일한 합이라고 나와요. 이게 노교합. 노교 유학을 치료하고 만든 건 강원도에 유일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쉽게 해서 그 경주에서 그 향유했던 그러한 문화가 영렬에 똑같이 향유가 되는 거예요. 그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이남은 그다음에 여기 노교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래 왜 다른 아이들이 이걸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직무유기야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시게 되죠. 또 가면서 잠깐요. 요거는 이제 그 영렬에서 나온 옛날 1400년 전, 1500년 전에 경작을 했던 땅이에요. 이게. 요건 이제 그 성산에 나온 이 막새 같은 이 막새는 또 이건 또 경주에서 나온 막새하고 문양같이 똑같아. 그럼 거기서 기술자가 와서 했느냐? 아니 와구를 갖고 와서 형태를 입혔느냐? 이게 또 학자의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참 홍천은 진짜 희한한 거야 홍천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거 느끼면서 아는데 이게 박물관 얘기가 나오면 이 열이 터지는 거지. 이 용어가 좀 그래서 나도. 자 그럼 이제 우리 박물관으로 일단 한번 가보죠. 박물관을 가보기 전에 한번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번 자기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석덕 회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의 박물관이 있어갖고 지금의 유물과 뭐 유구들이나 기타 등등이 사진과 유물로 보면서 내가 자랐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물과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이제 박물관에 가서 뭐 홍자의 영렬의 유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서 자랐으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역사하는 역사인으로도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정체성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유물이 외지 유물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았던 옛날 우리 선인들이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의 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마 저도 보고 자랐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아마 그 연계되는 그런 어떤 역사와 연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우리 이 지역에 살았던 선인들의 엄청난 유물들이 있는데 왜 자라는 세대들이 그걸 못 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사모님께서 뭐 주위에 분들이 있으면 좀 어떤 박물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러한 부분, 지역에 왜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론을 좀 모아주시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큰 그런 부분이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녀들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저는 진짜 국립박물관에 자주 가요. 가는데 그 군인들 차로 와갖고 몇백 명 왔다 갔다 그러거든. 나는 그거 다 소용없어. 간혹 오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어머님들 아이들을 끌고 와갖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올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냥 거쳐가는 300명, 400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면 홍천에 어떠한 곳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양구 선사박물관이거든요. 지금 영구 선사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양구의 신문에 보면 옛날에 흑여석 20년 만에 귀향. 이제 사실상 이 흑여석 상무룡의 엄청난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 유물 때문에 이 박물관은 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박물관에 가면 실적으로 가봤겠지만 상무룡리에 나온 건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다 천전이라든지 신북리라든지 중금리라든지 다 외지의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도 박물관을 세운다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이 화천박물관이에요. 화천박물관은 이 흑색마연턱이라고 이게 이제 백제 턱이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는 그 박물관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물에 뭐 선사시대, 청동기 아니면 철기시대에 나오는 뭐 공룡을 본 톱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없는 것은 유일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박물관은 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게 저 개성사지라고 아까 이야기했던데 개성사지에서 나오는 석등이거든요. 요 보물이 이 전시장 앞에 크게 서 있지. 이 두 개 때문에 박물관을 세운 겁니다. 근데 홍천은 얼마나 대단하냐? 홍천은 이거 하나면 박물관 수백억짜리 져야 돼요. 이게 만약 박물관에 이제 춘천관에 혹시나 이제 이 처음 들어가는데 구석기 관석부터 구석기 들어가는데 이만한 어떤 다이에 옛날에 20억 년 전 하여튼 아주 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뭐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이제 이 돌을 갖고 쪼개갖고 분리를 하고 세잔하게 만들어갖고 그런 어떤 작업장이에요 여기가. 공방에 공방. 돌을 쪼개갖고 용도에 맞게끔 선별해 놓고 그러한 어떤 이게 하와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밑에서 이거 하나로 홍천은 박물관을 수백억짜리 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요게 이제 뭐 흑요석이라든지 여러 면석기 글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전시를 해놓고요. 이쪽도 홍천. 네, 홍천. 이거 흑요석이고. 네. 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옛날에 2005년도 발굴 조사를 보면 이 줄문토기가 영내리에서 나왔는데 신석기 중에 영내리에서 주거지 나온 것은 이 영서지방에서 처음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 정도로 이 신석기 이 줄문토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 보면 이제 요쪽 끝에 요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청동기 시대의 그 앞에 있는 곳은 다 이제 홍천 겁니다. 성산이, 하와겔이, 내산풀이. 근데 이게 왜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청동기 시대의 전시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 토기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전문적인데 하여튼 이러한 토기들이 있고요. 이게 홍천과 아까 작사라고 이 새로 테두리를 두는 삽. 이게 이제 영서지방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고구려 토기. 이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이제 요게 아까 신라시대 대궁고, 요 세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화문 통이 나오는데요. 영내리에서는 또 이 북한강 교회에서 가장 많은 고분이 발견된 게 영내리입니다. 영내리 14호가 발견되는데 14개에서 나온 인화문 토기가 다 전시돼 있어요, 여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에 전시로 하는데 출토된 거 한 10%만 해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것만 거기 나오거든, 전시품. 여기는 영내에서 나온 고분에 나온 인화문 토기 다 와 있어. 왜? 경주하고 동등하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를 당시에 향유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이것뿐이 이 옆에 또 있어, 이거야. 이거다. 이게. 그러니까 무덤에 통째로 나온 게 다 전시돼 있어. 왜?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니까요. 이 밑에는 물건리사지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한 칸을 차지합니다, 한 칸을. 이런 엄청난 유물과 유구야 있지만 이런 유물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박물관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이게 다 홍천으로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려면 이것을 갖고 오기도 힘들고 모조품을 만든다든지 사실상 장기대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의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동경, 청동 이것도 이제 고려 때 이게 홍천 여기 진린가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동경교에 제일 아름답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수장고가 없다 그래갖고 수장고가 꽉 찼다 그래갖고 자작년이니까 희망리사지. 저쪽에 단간지주 있는데 단간지주 있는데 이런 간주석이 나온 거야 이게. 그리고 내가 이게 발굴조사 보고서에 없는 거야 이게. 왜 연화문이 장식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그 당시에 발굴사 하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군청에 가서 장순이 학예사한테 얘기하니까 시작에 둘 데가 없다고 그냥 묻어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작품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국립춘천박물관에 가면 영서 지방에서 삼국시대의 유물, 특히나 삼국시대 유물은 홍천급 빼놓으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강릉이라든지 그때 삼척이라든지 그쪽이죠. 뭐 춘천 원주는 조금 이제 거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게 많고 춘천, 횡성, 뭐 양구, 뭐 화천, 뭐 기타 등등 거기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엄청난 값진 유물들이 지금 우리가 춘천에서 가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막힌 그 사연을 갖고 있는 홍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 얘기 나오면 혈압이 올라갔고요. 전정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동원호 선생님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또 이해도 안 됐어요. 왜냐면 건축하시면 이제 정년 퇴임하면 이제 자연이나 즐기면서 사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게 향교입니다. 향교. 지금에 있는 향교 아시죠? 지금 요 옆에 있는 게 내아라라고 이게 동원이에요. 여기가 빠구나. 네. 지금 여기 위치가 이 근방의 위치가 어디냐면 홍천미술관이라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홍천군청.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 관아라는 곳은. 옛날에 관아의 터였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 조상들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역사성이죠. 미술을 폄훼하는 건 아니라 미술에는 어떤 역사성은 가미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온 어떤 미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나름 논쟁이 되어 있어. 어머니께서도 물론 뭐 여기 나오셨다면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인식이 이제 계실 건데 이 부분이 왜 이 박물관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라든지 군산 가면 이러한 것들이 다 그때 역사관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이제 이 홍천에서 첨예의 어떤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게 미술관으로 돼야 된다, 아니면 박물관으로 돼야 된다. 좀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좀.